안녕하세요. 으라차차 박선생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신경주사 많이들 맞으시죠? 몇 주 전에 피로 풀러 찜질방에 들렸다가 옆에 어머니들이 옹기종기 수다를 떨고 계신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느 선생님한테 가면 주사 한두 번에 허리가 싹 낫는다더라, 어느 병원은 주사 아프기만 하고 효과가 없다더라 하고 수다 떠시는 걸 듣고 흠칫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경주사를 잘하는 의사를 찾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또 왜 어떤 신경주사는 아프지 않고 효과도 오래 가는데 어떤 주사는 아프기만 하고 효과가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경주사 잘하는 의사를 찾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신경주사를 기가 막히게 놓는 의사를 찾을 수 있을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척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 고난도 척추 수술을 1,500례 이상, 신경 차단술 등 주사 시술을 17,000례 이상 시행해 왔습니다. 비수술 치료, 주사 치료에 특히나 관심이 많아서 정형외과 전문의로서는 이례적이게 척추 전문병원에서 비수술 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과분하게도 제게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 의료인 대상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대해 제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를 가르치고 환자분을 만나뵈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척추 신경주사, 척추 비수술 치료를 잘하는 의사 특징 3가지와 추가로 아픈 신경주사를 그나마 안 아프게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신경주사를 잘하는 의사는 진료하는 의사가 직접 주사를 놓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진료 현장에서 진료 의사와 주사 치료하는 의사가 다른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저 역시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 찾아오셔서 1시간 이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눈앞에 보일 때면 대기하시는 다른 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 어떤 의사가 하든 비슷할 난이도가 낮은 주사 정도는 후배 의사에게 혹은 제자에게 위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실 환자분의 상태는 환자분 말씀에 실제로 귀 기울였었고 진찰했던 의사가 가장 잘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어떤 종류의 주사를 몸에 가장 덜 해가 되게 약물의 용량을 최소화하여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을지에 대한 디테일한 결정이 환자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 디테일이 동료 의사에게 글로 혹은 말로도 어느 정도는 전달이 가능하지만 온전히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몸이 부담이 되는 성분을 최소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한 방법의 차이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 또 환자분의 상태를 세밀하게 아는 주치의만이 가능하면 덜 아프고 덜 고생스러운 방법으로 주사가 가능합니다. 이름만 같은 신경차단술이지 다 같은 치료가 아닙니다. 십수가지의 방법이 있고 약의 성분과 약의 양의 조합까지 생각하면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조심할 것도 많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직접 놓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사는 진료를 직접 본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신경주사 잘하는 의사는 MRI를 확인하고 주사 치료를 합니다. 무조건 고가 검사인 MRI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6개월 안에 한 번, 최대한 2번 정도의 신경주사 치료에도 충분한 호전이 없었다면 MRI를 확인하고 다음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신경주사에 듣지 않을 때는 MRI를 통해 정확한 병의 정도나 위치를 확인하고 주사의 방식 및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MRI가 고가의 검사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과잉진료를 한다고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주사의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척추협착증, 척추 디스크라는 괴물을 잡는 우리의 총은 6개월에 3-4개의 총알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5번째 총알부터는 총을 쏘는 우리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흔히 편하게 먹는 감기약조차도 많이 먹으면 간과 신장에 손상이 가해집니다. 주사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횟수가 과하게 되면 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사치료에 쓰이는 약들이 득만 있고 약제 부작용 같은 실은 없어 무제한으로 써도 무해한 상황이라면, 이에 더해 주사를 맞는 과정이 아프지 않고 고생스럽지가 않다면 저도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MRI로 정확한 진단 없이 여러 차례 주사를 맞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엑스레이로는 병의 위치를 가늠만 할 뿐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척추병이라는 괴물에게 보통 급소인 곳에 총을 쐈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3번 중에 겨우 2번만 남은 상태라면 2번째로 의심되는 급소에 무조건 쏴보는 것보다 비싸더라도 괴물의 급소가 어딘지 알아보는 검사를 해보고 공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엑스레이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척추의 병이 흔히 생기는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92~93% 정도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와 증상을 같이 고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나머지 7~8%의 경우에는 병이 다른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한두 번의 주사에 호전이 없다면 6개월 안에 두세 번째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비용적인 부담이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MRI를 확인하고 주사를 맞는 것이 우리의 긴 안목에서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특징, 신경주사를 잘하는 의사는 척추외과 의사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하면 척추 수술을 전공하여 수술한 경험이 풍부한 척추정형외과, 척추신경외과 의사가 놓는 주사가 주사의 효과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정밀 주사에 한해서는 아프지 않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척추를 직접 수술했던 그 경험이 척추 진료 실력에 영향을 끼치며 주사 중 그 이후에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더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척추신경을 만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 역시 많이 쌓이게 됩니다. 척추외과 수술 중 특히나 PELD 척추내시경 수술법 등에서는 국소 혹은 최소 맞춤만 한 상태에서 척추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째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협착증을 해결하는 수술도 최근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7에서 9cm의 직경의 관을 몸 안에 넣고 전기칼, 집게, 드릴 등 무시무시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 수술 중에 아픈 자리를 건들게 된다면 환자분이 너무 움직이게 되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척추외과 의사라면, 특히나 척추 내시경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라면 누구보다 어느 자리를 건드리면 아프게 되는지, 건드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는 물론이고 안전하게 아프지 않게 주사를 맞고 싶다면 척추외과 의사에게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주사를 맞을 때 덜 아프게 맞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주사의 통증은 피부 인대를 뚫고 지나갈 때 신경 가까이 두 자리에서 주로 느껴집니다. 신경 가까이에서의 통증은 앞에 언급한 주사 실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앞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사를 잘하는 의사를 찾으셔서 주사를 맞으면 될 것입니다. 환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피부 인대를 뚫고 지나갈 때 통증을 줄이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피부 인대 가까이에서는 몸이 긴장돼 있으면 피부, 근육이 딱딱해지고 예민해져서 주사바늘이 지나가는 과정에 통증이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근육과 피부가 딱딱해지면 주사의 조준이 힘들어져 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걱정되고 힘든 마음이 들어도 심호흡을 하고 몸에 최대한 힘을 빼야 주사를 덜 아프게 최소한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항상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을 것 같지만 진리는 의외로 아주 당연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신경주사 잘하는 의사를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료를 보신 의사가 직접 신경주사를 놓는지, 두 번째, 첫 주사의 효과가 미진하다면 불편한 이야기더라도 정밀검사를 권하는지, 세 번째, 경험 많은 척추외과 의사인지만 확인해도 상위 5%로 신경주사를 잘하는 의사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신경주사를 최대한 안 아프게 맞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고 맞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정보는 각 병원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댓글 등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니 오늘 컴퓨터 앞에 편안히 앉아 근처에 신경주사 잘하는 의사분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도 협착증이 심해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 제발 수술해달라고 오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협착증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긴 했지만 그 선생님이 신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면 허리야 좋아지겠지만 통증이 없어지겠지만 회복에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경 써볼 테니 주사 먼저 맞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는 자기는 이 근처에 신경주사 유명하다는 데서는 다 맞아봤는데 아프기만 하고 효과가 하루 이틀밖에 가지 않고 계속 안 좋아진다고 너무 고생스럽다고 주사는 그만 맞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싫으시다는 것을 바지끄댕이 붙잡고 설득해서 주사를 놔드렸습니다. 우연인지 기적인지 한 번만에 너무 좋아지셨고 결국 1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지금도 수술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 한껏 찡그렸던 얼굴, 괴로움 섞인 목소리셨는데 지금까지 아프지 않으셔도 종종 놀러오시고 오실 때마다 밝은 웃음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치료한 의사로서도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근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신경주사를 잘하는 의사분을 꼭 만나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이었습니다.